자, 해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없어요. 그냥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부릅니다. 단축키는 H고요.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해치의 역할은 뭐냐면 단면의 재질 표시, 단면의 재질을 표시하는 역할이 바로 해치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평면도라는 걸 보도록 하죠. 그러면 평면도 같은 경우 바닥에서 한 1.2m에서 1.5m 사이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딱 자릅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떼내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벽면이 잘리겠죠. 이 벽면에 이 내부가 어떤 걸로 들어가 있는지, 어떤 걸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여기는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여긴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해치의 주된 역할입니다. 명령어는 해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령어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그려보시죠. 렉탱글, 서클.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여기 해치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보시면 해치, 그라디언트, 바운다리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해치만 쓰시면 돼요. 자, 해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경계 선택하기, 패턴 만들기, 속성 지정하기, 그 다음 클로즈.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지시면 돼요. 순서를.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픽포인트. 커맨드 라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픽 인터널 포인트, 내부점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이렇게 내부점 있죠? 내부점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때 패턴을 지정하시면 돼요. 패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패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패턴을 지정하시면 충분합니다. 보시면 자, 패턴이 요거는 조금 작죠? 그 다음에 여기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요. 앵글은 각도입니다. 여기다 각도를 적어주시면 돼요. 45도. 그러면 45도로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0도. 그러면 이렇게 0도 방향으로, 0도 방향, 45도 방향, 각도. 그 다음에 그 아래가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배. 자, 크기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10배. 자, 크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 해놓고 맨 끝에 가서 클로즈 누르시면 돼요. 자, 해치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용 들어가죠. 그리고 얼마든지 여기서 모양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패턴이 있네요. 그라데이션 패턴도 있고, 그다음 밑으로 쭉 더 내려가면 자, 사용자 정의 패턴도 있고, 맨 처음으로 올라가면 이와 같이 솔리드 패턴도 존재합니다. 패턴이 총 3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솔리드, 그라디언트,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패턴, 그리고 일반 패턴. 그럼 총 4개네요. 내가 빨리 찾기를 원해요. 그라디언트.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패턴. 그러면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일반 패턴. 그러면 마지막으로 썼던 일반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싶으면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우물정자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해치 보시면 경계를 선택하는 방법이 픽포인트 말고 여기 셀렉트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를 쓸 때는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자, 셀렉트를 누르고 경계를 클릭해 봅니다. 해치 패턴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되나요?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여기도 경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경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치가 이처럼 거미줄 친 것처럼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해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리무브라는 거 있죠. 경계 제거입니다. 리무브를 통해서 경계를 다시 제거하시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터널 포인트로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경우는 셀렉트 말고 인터널 포인트로. 그렇지만 서클인 경우 혹은 렉탱글인 경우, 자, 해치 이런 경우는 셀렉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인터널 포인트, 얘는 셀렉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고 중간에 서클을 하나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패치, 그 다음에 픽 포인트로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에 들어가고 여긴 빠지고.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일반적인 패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솔리드 패턴도 있어요. 내부가 채워진이란 뜻입니다. 얘의 색상은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혼합되어지는 현상. 지금 보시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자연스럽게 혼합되어지고 있죠. 이걸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보시면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데이션, 실린더, 이렇게 블록한 이렇게 실린더 모양의 그라데이션, 역으로 된 오목한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구슬 모양의, 반구슬 모양의, 그 다음 역으로 된 그라데이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여러 가지 형태의 그라데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만 해주면 돼요. 이 그라데이션은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레이어에서 색상을 지정하지만 이 그라디언트만큼은 색상이 두 개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색은 녹색, 두 번째 색은 하늘색.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색상을 직접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서 직접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해치를 주어 봤습니다. 레이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홈 탭을 누르고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시면 되겠죠.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해치 크리에이션 탭으로 돌아가면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속성창을 눌러보세요. 속성창을 누르면 여기에 레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해주면 바로 레이어가 바뀌어요. 탭을 바꾸고 다시 탭을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바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레이어를 바꾸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 한번 바꿔보시죠. 해치, 사용자 정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아래로 내리면 여기 유저, 사용자 정의 패턴이 나와요. 맨 아래로 내리면 유저 디파인이 나옵니다. 얘는 이 스케일로 조절합니다. 이렇게요.
스케일로 조절을 하게 되고, 이 스케일 값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값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 스케일을 얼마로 줬냐면 10으로 줬습니다. 얼추 10에 가깝죠? 오스냅을 쓰질 못했으니까 정확한 치수는 알 수 없지만 1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으로 줘봤습니다. 그러면 대략 20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런 바닥 타일 있죠. 바닥 타일이라든지 뭐 저쪽에 그 욕실 타일, 그 다음에 주방의 타일, 이런 타일 부분들은 대부분 다 유저 디파인, 즉 사용자 정의 패턴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자 정의 패턴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해치를 선택하면 이렇게 해치 에디트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 사용자 정의 패턴에는 여기 더블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더 활성화됩니다. 이 더블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더블, 말 그대로 가로, 세로, 정사각형 모양의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30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가 각각 30인 정사각형 모양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닥 타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Associative라는 항목이 살아있네요. 어레이 할 때 Associative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렉탱글 20, 20 어레이 렉탱귤러. 자, 여기 Associative 있는 거 보이시죠? 그때 어레이 할 때는 Associative를 켜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치는 어떤가요? Associative가 켜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해치는 거꾸로 Associative를 켜셔야 돼요. 자, 왜 켜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20. 자, 지금 해치의 Associative, 즉 연관 해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경계가 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부 경계를 제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해치가 재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연관 해치가 굉장히 편해요. 심지어 이렇게 절반 밖으로 걸쳐져도 이렇게 계산되고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다 인식을 해요. 다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이 바깥쪽 경계가 움직여도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바깥쪽에 이 크기가 이렇게 커져도 재계산, 경계가 움직여도 재계산됩니다. 이게 연관 해치예요. 자, 여러분들도 연관 해치를 한번 써보시죠. 자, 해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계를 인식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해치와 여기 있는 해치가 동시에 같은 해치로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치로 인식이 돼요. 자,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세퍼레이트 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퍼레이트 해치, 즉 해치 분리하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해치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경계가 떨어져 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로 얘가 이렇게 들어와도 어떻게 되나요? 자, 별도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set origi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set origin이라는 얘기는 해치의 원점을 지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클릭하면 원점의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점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벽돌을 제가 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었어요. 여기 있네요. 벽돌이고 크기가 0.2
너무 작나요? 0.1 1 해치. 다시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다시요. 자, 제가 좀 패턴을 작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벽돌을 이렇게 쭉 쌓을 거예요. 그러면 벽돌이 중간부터 쌓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셋 오리진으로 벽돌이 쌓일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벽돌이 시공될 위치가 지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셋 오리진입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이번엔 제가 이 안에다가 서클, 렉탱글, 다시 서클, 렉탱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 그려보시죠. 다시 해치합니다. 해치.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경계는 다 찾아내는 거 보이시죠? 경계는 다 찾아내고 맨 뒤에만 이와 같이 해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이걸 보시면 어딜 보냐면 옵션이라는 창을 보시면 바로 여기 두 번째 항목, 여기 보시면 아우터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노멀이 있고 아우터가 있고 이그노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항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자, 노멀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해치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노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바로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 바깥쪽에만 넣겠습니다. 이그노어를 쓰면 경계 전체 무시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폴리선이란 뜻이에요. 폴리라인의 약자입니다. 폴리선이란 뜻이고 명령어는 PL입니다. PEdit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얘는 폴리선 편집 명령어입니다. 단축 명령어는 PEdit고, 명령어는 되게 쉬워요.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폴리선이 그려집니다. 이거 폴리선이에요. 우리가 조인이라는 명령을 써서 폴리선으로 바꿨었죠?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폴리선의 특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반지름 10mm, 라인, 다시 한번 라인, 그 다음에 이번엔 P라인. 여기만 P라인인 거죠. 글로벌 위드 3mm. 그러면 쉽게 작업되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조인을 해서 트림으로 잘라냈었죠, 그죠? 근데 P라인 명령을 이용하면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시작점 찍으면 여기에 하프 위드와 위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프 위드는 무시하고 위드만 보세요. 위드, 자, 5mm 엔터,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굵은 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시작하는 부분의 두께예요. 5mm 엔터. 그 다음 끝나는 부분은 5mm 엔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with 시작하는 부분 0엔터, 끝나는 부분 5엔터. 자, with 0엔터, 0엔터. with 5엔터, 0엔터. 자, with 아니 P라인 with 5엔터, 0엔터. 자, 다시 with 0엔터, 5엔터. 다시 with 0엔터, 0엔터. 자, 선의 굵기를 다양하게 지정해 줄 수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아크라는 기능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호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다시 라인으로 바꿔서 클릭, 아크, 클릭. 그럼 어떤가요? 좀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P라인에 대해서는 그리는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인 명령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선을 수정할 때 쓰는 게 P-에디트입니다. P-에디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피트 곡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디커브 직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 선의 폭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클로즈 도형 닫기, 오픈 열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이나 P-에디트나 그렇게 크게 중요한 기능은 없어요. P라인을 그리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P-에디트도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 서클, 아까와 비슷한 그림이죠. 다시 한번 서클. 자, 이건 뭔가요? 라인과 서클이죠. 얘를 P라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조인 써야죠. 그죠? 자, 보세요. P-에디트입니다. 그리고 라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CAD가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라고 해요. 여기 조인 기능 보이시나요? 조인이요. 이 명령어가 떨어져 나가서 조인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P라인도 안 썼고요. P-에디트에 바로 요 조인만 썼어요. 뒤에 하나도 안 썼어요. 쓸 게 없었습니다. 조인 그리고 쭉 선택합니다. 그러면 폴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바로 요거 하나 썼어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P-에디트 클릭합니다. 위드 다시 0으로 고쳐놓고요.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픈이요, 오픈. 그러면 도형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클로즈, 오픈, 클로즈. 열고 닫고. 이거 3D 할 때 많이 썼어요. 3D로 도형을 만들 때 첫 번째 조건이 오픈된 도형은 3D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하나 더요. 라인. 지금 라인으로 그려놨죠? 자, P-에디트 라인을 클릭했더니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명령어가 폴리라인 에디트잖아요. 근데 지금 라인을 클릭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폴리라인 에디트야. 근데 네가 선택한 건 라인이야. 물어보는 겁니다. 폴리라인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yes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폴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인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요과제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전체 크기 400에 100입니다.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다시 라인 그리고 옵셋 280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게 이제 전체 크기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여기 사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X라인 앵글 30도. 자, 여기 여기다 꼭지점에다 찍으시면 돼요. 옵셋 100mm, 120mm. 자, 이렇게 됩니다. 트림으로 끊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선을 그대로 내려긋습니다. 중심선 그대로 내려긋고요. 여기 꼭지점 내려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선 내려긋고요. 꼭지점 내려긋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다음 엘립스로 중심점, 끝점, 아이고. 다시 엘립스로 중심점, 끝점, 끝점. 트림 아래 삭제하고 얘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엘립스 중심점, 끝점, 끝점. 트림으로 삭제하고 삭제하고. 자,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셋 30mm, 이렇게 30mm를 띄웁니다. 그래서 잘라낸 거예요.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필렛으로, 트림으로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타원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타원의 중심점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끝점이에요. 여기가 쭉 내려오면 바로 여기가 끝점인 겁니다. 왜 여기가 끝점이냐면 이 원의 중심선이 바로 이 선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원의 중심을 찾아야 돼요. 원의 중심선이 여기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타원의 중심선도 여기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정면에서 60mm, 이 바닥에서 이렇게 60mm, 그 다음 양쪽으로 40mm. 자, 필렛 처리하셔도 되고 트림 처리하셔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60mm, 옵셋 40mm. 필렛 처리하셔도 돼요. 트림 처리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40mm. 이렇게요. 이건 다 트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요 부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요.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자, 라인 위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때 사선 만나면 수평으로 꺾어집니다. 필렛. 다시 볼까요? 여기 라인이 있죠? 여기 쭉 올라갑니다. 사선 만나면 꺾어지면 돼요. 필렛. 그 다음 여기 트림으로 지웁니다. 얘가 평면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10분 쉬었다 하죠.
자, 좀 쉬셨죠? 자, 그 다음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역시 선 정리하고 여기는 선 정리가 다 됐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만 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나머지 은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명령어로 끊으셔도 좋고 트림한 다음에 익스텐드 하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똑같은 점을 2번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은선으로 바뀝니다.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 요 안쪽에 있는 게 다 은선이 됩니다. 요 안쪽에 있는 게 다 은선이에요. 여기는 트림을 하고 선을 그리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는 한전 브레이크가 더 빨라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전 브레이크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군요.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 측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 안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은선입니다. 그러니까 자, 선택하고 은선 여기 이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하고 얘는 트림 하셔야 돼요. 자, 트림하고 선 연결하고 자, 트림하고 선 연장하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이렇게 안쪽이요. 브레이크, 한전 브레이크. 그래서 맞추고 이 안쪽 한전 브레이크. 네, 이렇게 생겼네요. 아니다, 연장이구나.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과제물은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근데 투상이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이거.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SR70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위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구슬이란 뜻이에요. 구슬입니다. 그래서 그 구슬의 반지름이 70m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옵셋 70. 적당히 선을 그리고 옵셋 70. 자, 트림. 자, 가운데, 아이고, 너무 길다. 가운데 이 선들은 중심선이 됩니다. 그리고 서클을 그리시면 돼요. 반지름 70. 그리고 이 아래를 잘라내면 됩니다. 이게 기본 도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관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길 관통한 거고 이렇게 관통한 거예요. 크기를 보면 옵셋 40mm, 그 다음 25mm. 자, 이렇게요. 여기를
관통한 겁니다. 이렇게 관통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옵셋 25mm 여기도 이렇게 관통된 거고, 옵셋 40mm 여기도 이렇게 관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지게 돼요. 관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관통하면 여기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요 부분 있죠? 요 두 개의 라인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라인 이렇게요. 이거 라인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클을 그리시면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딱 이렇게 보여요. 등고선인 거예요. 이 부분이 등고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돼요. 딱 이렇게 보입니다. 은선 빼고 이렇게 보여요. 자, 일단 우리는 그리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은선 생략하고 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잘라 봅시다. 옵셋 36mm,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됐고요. 요거 고스란히 자르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를 건데 높이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진행한 위치가 여기까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 원을 그린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다음으로요.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옵셋 20mm, 다음 54mm.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정리. 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통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통한 겁니다. 여기가 다 지워지네요.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관통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요 앞부분은 여기에요. 요게 이쪽으로 끌려가면 됩니다. 자, 라인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요. 자, 여기네요. 서클 각각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트림으로 다 잘라내고 나머지 이렇게 필렛 처리한 겁니다. 여기도 트림으로 잘라내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 라인이 여기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돼요. 자, 이렇게요. 탑뷰를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선을 연장하고요. 이렇게 선을 연장하고 이 끝에를 가져옵니다. 여기네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거요, 여기서 가져오셔도 돼요.
거꾸로 제가 추적을 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일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서클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 트림으로 지우고 나머지 삭제하면 네, 모양 다 완성됐네요. 나머지 은선 처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나머지 이제 트림에서 선 그리고 은선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 다시 그려주고요. 네, 이렇게 선 다시 그려주시고 선 연장하고요. 자, 여기도 선 다시 그리고요. 자, 이렇게가 은선입니다. 네, 다 그려졌네요. 완성시켜 보시죠.